자바 기본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켓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소켓 통신이란 TCP/IP 네트워크, 즉 인터넷에서 쉽게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가리켜요. 여기서 소켓이란 통신하는 두 프로그램 간의 양방향 통신 링크를 갖고 있는 어떤 한쪽 끝단을 가리켜요. 파일 입출력과 다르게 하나의 소켓을 통해서는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통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소켓은 특정 포트 번호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소켓들을 만들어서 각자 자신의 통신을 처리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더불어서 이런 소켓은 네트워크 하부 구조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법, 즉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트림을 통해서 읽거나 쓰거나 하는 내용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보면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소켓으로부터 얻은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하게 되어지고 그 데이터는 각 소켓에 연결되어져 있는 현재 시스템의 특정 포트를 통해서 다른 호스트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TCP/IP에서 지원하는 TCP 소켓은 보통 클라이언트단의 소켓을 만들 때 사용을 해주는 소켓이라는 클래스와 서버단의 소켓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서버 소켓이라는 두 가지 클래스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어떤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웹 서버는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일 80번 포트와 연결되어진 서버 소켓을 유지하고 있고 그 서버 소켓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들어오는지를 감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 웹 브라우저에서는 현재 또 그 자신의 고유한 통신 포트와 연결되어진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 소켓으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은 소켓과 연결되어진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정보는 각 소켓이 연결되어져 있는 포트를 통해서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호스트와 통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냥 일반적인 TCP 소켓은 java.net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켓이라는 클래스인데 일반적으로 서버와 TCP 접속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단에서 명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물론 서버단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와 실질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 소켓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소켓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어지기도 해요. 자, 일단 소켓이라는 클래스는 객체 생성 시 현재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 주소와 그 서버의 포트 번호를 인자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이 서버의 이 포트로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소켓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하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을 때 unknown host exception이 발생될 수 있고 이 예외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해주어야지만 제대로 컴파일이 되어집니다. 특정 서버를 발견할 수 없거나 혹은 그 서버에서 접속 대기 중인 포트가 사용 중이지 않을 때 unknown host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되어지고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이 예외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지만 제대로 컴파일이 되어집니다. 그 밖에 네트워크 오류나 방화벽 등으로 서버에 접근할 수 없을 때는 IO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되어지고 역시 이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게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소켓은 그 사용을 다 끝마쳤을 때 소켓을 종료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파일 스트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소켓에 대한 연결을 종료한다라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clos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연결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 역시 IO exception에 대한 예외 처리가 필요한 그런 메서드입니다. 네트워크를 포함한 각종 입출력 장치들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예외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예외를 반드시 처리해 주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소켓 클래스의 주요 생성자를 보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inet address라는 클래스 객체나 아니면 하나의 문자열로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주소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인자로는 그 서버의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이 서버의 이 포트 번호로 접속 요청을 보내주는 그런 소켓 객체가 하나 생성되어지는 거죠. 자, 이 소켓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get input stream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소켓으로부터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는 스트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get output stream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소켓을 통해서 원격지 호스트로 정보를 보낼 때 사용을 하는 스트림에 대한 참조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모두 바이트 스트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스트림과 같이 연계해가지고서 문자 단위로 혹은 오브젝트 단위로 입출력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볼 수도 있겠죠. 현재 소켓의 사용을 모두 끝마치고 나서는 clos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소켓을 닫아주는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메서드들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고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TCP 소켓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을 확인을 해보고자 현재 존재하는 어떤 특정 웹서버에 HTTP 요청을 보내서 그에 대한 응답을 전달받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웹브라우저처럼 어떤 웹서버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는 하나 페이지가 복잡하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의 사이트에 이 a.html이라는 문서에 대한 요청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참고로 HTTP 요청에 대한 헤더는 HTTP 버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HTTP 1.0 같은 경우에는 URL 형식으로 직접 요청을 보내는 데 반해서 HTTP 1.1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청들이 몇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프로토콜 분석기를 통해서 이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전달되어지는 HTTP 요청 패켓에 대한 헤더를 펼쳐보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어샤크 프로토콜 분석기를 띄워봅시다. 현재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패킷들을 다 표시하게 되어지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만 좀 필터링을 해볼 거예요. 내가 특정 서버와 주고받는 패킷들만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자, 이 IP 주소를 갖고 있는 서버와 주고받는 패킷만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필터 부분에다가 IP 주소를 지정을 해주고 이 이더넷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캡처를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 제목 표시줄에 보면 이 호스트와 주고받는 부분들을 캡처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웹브라우저에서 자, 가급적이면 시크릿 탭을 이용을 하세요. 일반적인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브라우저 자체가 한번 보낸 요청을 캐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사이트에게 반복적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서버와 실제 데이터를 통신하지 않고 캐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제대로 캡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 정보나 이런 캐싱 정보들을 사용을 하지 않는 시크릿 탭을 통해서 사람만이.com/a.html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요청을 보내봅니다. 자, 요청을 보내면 그 주고받는 패킷들이 캡처되어져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현재 그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출력되어지는 간단한 페이지가 됩니다. 자, 현재 캡처를 중단하고 정지 눌러주고 주고받은 데이터 중에서 다시 요 상단의 필터 부분에다가 HTTP라고 입력해서 HTTP 패킷 위주로만 다시 필터링을 한 번 더 해봅시다. 현재 내 컴퓨터에서 웹 서버에게 보내어지는 요청을 보내는 패킷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상위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아래 전송층에서의 TCP 프로토콜, 그 아래 네트워크층에서의 IP 프로토콜, 그 아래 데이터 링크층에서 이더넷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부분들을 보면 현재 이런 내용들이 주고받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내가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낸 것이니까 이 페이지 좀 줘 라는 의미로 해당하는 호스트에 대해서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한 get 요청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처럼 저런 어떤 바이트의 배열로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이어샤크 프로토콜 분석기는 우리 사람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TCP 요청 밑에 열어가 보면 전송층에서 어떤 포트를 통해서 통신하는지를 볼 수 있죠. 웹서버에 80번 포트로 요청을 보낸 것이고 나는 현재 49,829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P 패킷 쪽을 열어보면 현재 소스 어드레스인
내 로컬 시스템의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인 웹서버의 IP 주소가 각각 기술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보면 하드웨어 주소들이 기술되고 있어요. 소스의 하드웨어 주소는 내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가 되는 것이고, 데스티네이션의 하드웨어 주소는 웹서버의 하드웨어 주소가 아니라 내 컴퓨터가 물려있는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중간 라우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 그 장치의 주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서버로부터 나에게 전달받은 그런 요청을 본 거죠. 전달되어지는 데이터로는 현재 헬로우 자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웹 문서가 잘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 요청을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수행을 하는 TCP 소켓 객체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서버 소켓은 객체 생성 시 내가 몇 번 포트를 통해서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TCP 포트 번호만 인자로 받는 것이에요. 현재 내 시스템에 이 포트 번호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는지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포트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IO exception이 발생이 되어지고 사용 중이지 않은 포트에 대해서만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서버 소켓 객체가 잘 생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accept 메서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이 이루어지고 그 접속이 승인되었을 때 실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담당을 하는 TCP 소켓을 하나 반환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되어집니다. 즉 서버 측에서는 이 accept라는 메서드가 반환해주는 소켓을 가지고서 하나의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의 서버일지라도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버 측에서 이 accept 메서드로부터 만들어지는 소켓을 분리되어진 스레드를 통해서 생성을 해줘야지만 병행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서버 소켓의 생성자를 보면 호스트에 대한 주소 없이 포트 번호만 지정을 해서 내 자신의 포트와 연결하는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후 accept 메서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 요청을 기다리다가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수락하고 새로운 소켓을 반환해 주거나 현재 소켓을 닫는 등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버 소켓을 사용을 해보기 위한 한 예로서 현재 내 호스트의 포트들을 쭉 스캔해서 검사해서 현재 사용 중인 포트들을 확인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미 사용 중인 포트면 IO exception이 발생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IO exception이 발생되어지면 그 포트는 사용 중이다 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간단하게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TCP 소켓과 서버 소켓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클라이언트 서버들이 서로 연결해서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되는지 개념적인 부분들을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특정 포트, 예를 들어서 C번 포트와 연결되어진 그 자신만의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서버 측에서는 역시 특정 포트, 예를 들어서 S번 포트와 같이 연결되어진 서버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을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소켓으로 연결을 요청하게 되어지면 현재 서버 소켓은 S번 포트로 들어온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을 수락하고 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즉 N번 포트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서버 소켓이 현재 S번 포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통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서버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하고만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서버 소켓은 연결이 수락되어지는 시점에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을 accept 메서드를 통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서 내주기 때문에 현재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는 S번 포트가 아니라 N번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 현재 서버에는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처리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그 처리가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로 자동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측에서 스레드 없이 구성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클라이언트 소켓이 모든 연결을 끝마칠 때까지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요청들은 대기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 소켓이 끝나게 됐을 때 다시 서버 소켓이 새 요청에 대한 클라이언트 소켓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통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스레드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서는 서버 쪽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들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처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다른 클라이언트에 대한 처리는 잠시 지연시켜 놓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서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소켓 통신 과정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에 대한 간단한 예제로서 소켓 연결을 대기 중인 서버를 하나 준비해 두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정수를 서버에 전달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도록 해봅시다. 즉, 클라이언트 측에서 1 입력하면 그 입력한 1이라는 값이 서버에 전달되어지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0의 값이 입력이 되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0이 입력되어지면 0을 서버로 전달한 후에 클라이언트 소켓은 연결을 닫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서버 측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0에 따라 현재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결을 종료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서버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고 이후 반복 요청되어지는 다른 연결에 대한 처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봅시다.